열일을 하고 있던 치호. 마침내 큰 건으로 들어온 일을 마무리하고 저장을 하려던 순간 미야옹! 소리 없는 공포. 주인님의 솜방망이에 취소가 눌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치호는 주인을 보지만 보석 같은 눈망울, 촉촉한 콧등, 귀여움이 배가 되는 목소리의 울음에 치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근데 진심 어쩌냐? 그래도 얄미운 건 어쩔 수 없었는지 집사 치호는 주인의 뱃살을 만지는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작고 날카로운 2개의 송곳니로 집사를 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델리 안주는 바로 이 고양이의 귀여움이 아닌 송곳니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송곳니를 가진 고양이, 과연 이 고양이는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었을까요? 주라기 박물관에 맞춰 그 기원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검치호라고 불리는 신생대 고양이과 육식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검치호는 약 4천만 년 전 신생대라 불리는 시기에 살았는데요. 최대 30cm에 이르는 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호가 키우던 작고 귀여운 주인님 냥이의 송곳니처럼 생겼죠? 검치호라는 이름도 이 긴 이빨이 마치 칼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여 칼검, 이치, 범호라 붙여졌습니다. 집사가 된 치호가 검치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보니 귀엽죠? 하지만 실제 검치호는 거대한 체격, 큰 송곳니를 가진 무서운 육식과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타와 같은 고양이과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사냥하기보다는 몰래 숨어 덮치는 매복 사냥을 즐겨 했는데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짧은 남다른 슬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슬픈 사연을 뒤로하고 매복 사냥을 위해 한 번에 일격을 가해야 했기 때문에 긴 치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턱을 무려 120도 이상이나 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볼 수 있는 사자와 호랑이의 턱이 최대 65도 정도 벌려질 수 있으니 2배 가까이 되는 각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연한 턱과 긴 치아, 즉 검치를 이용하여 먹잇감을 한 번에 제압해 살았던 검치호. 여러분, 이쯤 연상되는 동물이 있지 않나요? 앞서도 언급했던 고양이과 동물 중에 현존하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양이, 그 외에 치타, 사자 등등. 하지만 검치호라는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범호자를 쓴 것을 보니 호랑이의 조상이지 않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치호와 호랑이는 전혀 다른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의 조상은 신생대 올리고세라고 불리는 시대와 마이오세 중기에 출현한 프로아일루루스라는 작은 동물입니다. 사실은 검치호와 연관성이 없다냥? 이 동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자, 표범 등 큰 고양이과 동물, 즉 표범학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과 동물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약 2500만 년 전 등장했습니다. 야옹. 개통도를 그려보자면 고양이과에 속한 표범학과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호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포효하거나 몸집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규어, 표범, 사자 등도 있죠. 표범학과에 속한 호랑이의 가장 오래된 조상의 화석은 대략 200만 년 전으로 표범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분체생물학자들은 가장 최근의 조상이 표범의 어떤 조상이 아니라 7만 2천년에서 10만 8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연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랑이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검치호는 어떤 계통, 즉 족보를 지니고 있느냐 싶으실 텐데요. 이 검치호는 이들과 전혀 다른 마카이로두스학과로 분류됩니다. 고양이학과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2가지 계통, 즉 앞서 말한 마카이로두스학과와 프로아일루루스학과이죠. 따라서 표범학과의 호랑이와 검치호는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빙하기를 거쳐 독자적인 계통을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죠. 이름은 호랑이를 따왔고 생김새는 표범학과 같지만 독립적이라고. 따라서 검치호와 호랑이는 친척이긴 하지만 매우 먼 관계에 있는 다소 꼬인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에는 바로 이 초기 검치호인 디니틱스와 검치호 가운데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스밀로돈, 그리고 짧지만 마치 톱날같이 생긴 송곳니를 가진 제노스밀루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서식했던 마카이로두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보 맞습니다. 탄생과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왜 어째서인지 이들이 현존하지 못하고 멸종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DNA 검사와 같은 분석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검치호가 먹이로 일삼았던 동물들이 대체로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슬슬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이들은 바로 이 먹이 때문에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초식동물, 즉 다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매머드, 땅늘보, 낙타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마크라우케니아가 약 1만 년 전 지구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플라이스토세 멸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근 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작고 날쌘 동물을 사냥할 수 없었던 검치호의 타고난 신체 구조는 대형 동물의 멸종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고 끝내 멸종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럽다냥.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의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같은 긴 역사를 지닌 검치호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궁금하시죠? 바로 단돈 10,000원 델리안주와 함께하는 검치호 키트 조립 시작해볼까요?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에서 심히 고심하여 만든 검치호 키트는 각 부분을 순서대로 쌓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검치호의 몸통 부분과 연결 부품 5개를 떼어내어 준비합니다. 다음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통 부분에 나 있는 구멍 5개에 연결 부품을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드판의 부품에 적힌 숫자 1을 찾아주세요. 이것을 오른쪽의 연결 부품 위로 쌓듯이 끼워봅니다. 1이 적힌 2개의 부품 중 크기가 더 큰 부품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작은 순서대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듯이 차곡차곡 연결해줍니다. 세 번째, 다리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우드판에서 발바닥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 부품을 떼어줍니다. 다음,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다리 부분을 먼저 연결 후 가장 위에 무늬가 있는 다리 부품을 연결하여 오른쪽을 완성합니다. 다른 반대편도 이와 같이 조립해주면 아주 멋진 검치호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성격 급한 설명충 델리안주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많지 않거든요. 빠른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렇게 멋지게 완성된 검치호, MZ세대들의 개성이 넘치는 요즘 여러분만의 검치호를 꾸미고 싶다면 조립하기 전 부품에 원하는 색으로 칠한 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일도 잃고 주인에게 깨몰림도 당한 치호지만 오늘도 치호는 집사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이어갑니다. 설명충 안주박도 충실하게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검치호를 기대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를. 처음이자 마지막 이상 델리안주였습니다.